핫쌤입니다. 내가 자료 해석 문제를 계산하지 말고 눈으로 풀자 그러죠. 그러면 이와 같은 잔소리가 7급 PCM 문제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가 인사처 TV에 푹 빠져 있죠. 어제는 이 동영상에 올라온 문제를 봤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 풀이 프로세서 먼저 제목과 단위 확인하고 두 번째 보기 진술 또는 선택지 진술을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그룹핑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러 가는 거죠. 자, 여기서 니은은 맞으니까 니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디귿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디귿이 들어간 것을 빼면은 답은 1번이죠. 자, 관찰, 비교, 해석이라고 하는 이 통계표 작성의 목적, 그리고 통계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보기든 선택지든 진술, 그 차이점을 그룹핑하는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이처럼 눈으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3개 문제 가운데 첫 번째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자,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자료 해석 문제 풀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보는 겁니다. 제목 단위 확인하고 제목 단위 확인하고 자, 밑에 이와 같은 부연 설명이 있으면 이게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일단 체크해 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택지 진술,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그룹핑하는 겁니다. 자, 내가 항상 하는 잔소리죠. 자료 해석 문제 지문의 80% 이상이 통계표이기 때문에 통계표 작성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 통계청이 통계표 작성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죠. 통계로부터 얻은 정보를 간략하고 질서 있게 표시하는 데 있다. 그래서 통계표를 이용하면 통계 자료의 관찰, 비교, 해석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에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관찰, 비교, 해석이죠. 관찰은 눈으로 살펴보다죠. 비교는 이렇게 견주보다 뜻이죠. 자,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작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해석이죠. 계산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표에 있는 데이터는 대개 수치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수준은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계정보 명칭, 데이터 척도에 대한 이해를 꼭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 이것은 측정치죠. 산출치는 이 측정치를 어떤 공식에 넣었을 때 나온 값이죠. 즉, 계산값입니다. 그리고 이 학자의 설명, 정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넣고 있어야 합니다. 백분율은 수와 직접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백분율은 상대적 단위죠. 하지만 수는 실제값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해석 문제 선택지 진술 그 특징을 살피면 되는 거죠. 선택지 3개든 4개든 5개든 10개든 100개든 관계없습니다. 정확하게 해석형 진술과 계산형 진술로 나눌 수 있죠. 이것을 그룹핑이라 그럽니다. 자, 계산형 진술의 특징을 한 번 더 머릿속에 넣으면 되죠. 계산가 소수점 % 미만, 미달, 이하, 이상, 초과 이와 같은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해석형 진술을 먼저 보는 거죠. 해석형 진술 가운데 짧은 것이 있고 긴 것이 있다 그러면 짧은 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접근하면 정말 쉽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제목 단위 확인했습니다. 자, 확대했습니다. 표의 단위를 보니까 두 개 다 실측치죠. 자, 실측치 데이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보세요. 정감 방향을 묻고 있죠. 이것은 해석형입니다. 자, 실측 데이터 가지고 정감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계산형이죠. 3번, 자, 출현 종수가 가장 많은 지역, 이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석형이죠. 자, 해양 수질 등급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해석형이죠. 5번, 2등급을 일정하다. 역시 해석형입니다. 그러면 2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해석형 진술입니다. 자, 해석형과 계산형으로 그룹핑했습니다. 그러면 4번을 먼저 보고 다음으로 짧은 5번을 먼저 보고 이제 1번을 마지막으로 보는 거죠.
이와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접근하자는 겁니다. 자, 앞에 문제에서 선택지 2번은 표 2에 대한 판단을 묻고 있죠. 나머지는 전부 표 1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표 1을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자, 4번을 첫 번째로 보자 그랬죠. 2015년 해양수질 1등급인 지역은 D가 유일하다. 자, 해양수질 1등급 D를 체크하고 1등급 조건을 보면 되는 거죠. 자, DO가 7.50 이상이랍니다. DO 7.50 이상이죠. COD 1.0 이하다. 그리고 총질소 0.3 이하다. 0.3 이하 맞죠. 자, D는 1등급 맞습니다. 그러면 유일한지 아닌지 이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 자, D를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D 값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맞다 틀렸다 맞습니다. 5번 보세요. 자, A와 C 지역이랍니다. 해양 수질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이 3개년을 보라는 거죠. 2등급으로 일정하다. 자, AC 지역이 과연 2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2등급. 자, DO가 2.0 이상이라죠. A 2.0 이상이죠. 매년 유지하고 있습니다. C도 2.0 이상이죠. COD는 2.0 이하다. 자, COD 2.0 이하 맞습니다. C는 2.0 초과했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틀렸죠. 그럼 답은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기 때문에 2번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나머지 보지 않고 답을 확정하고서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다음 문제 5번입니다. 자, 자리에서 문제 풀이 프로세서 제목 단위 확인. 자, 두 개 다 실측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와 같은 판단 기준 표시해 놓고 자, 실측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지가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 보세요. 공급 예비력이죠. 이것은 해석형입니다. 2번 공급 예비율이죠. 이것은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형 진술이죠. 3번 증감 방향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해석형이고 4번 자 차이값을 묻고 있죠. 그래서 25 빼기 7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석형 진술. 5번 보세요. 자, 증가율을 묻고 있죠. 실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산형 진술이죠. 그러면 2번과 5번을 뺀 나머지 가지고 빨리 판단하면 되겠죠. 가장 짧은 것은 1번입니다. 자, 1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공급 예비력 이것 가지고 판단해야 되죠. 2018년 2월, 2019년 8월. 그래서 이 두 개 차이값을 빨리 산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9, 여기는 얼마죠? 7이죠.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근데 틀렸죠. 크다고 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짧은 진술은 3번이죠. 2019년 1, 12월 동안 최대 전력 수요와 월별 증감 방향 동일하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별이라고 하는 이 조건이죠. 전체 틀은 같은 형태지만 월별을 묻기 때문에 매월 비교해 줘야 되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긋났죠. 3번 틀렸습니다. 자, 이제 4번을 보면 되겠죠. 4번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확대했습니다. 자, 해당 연도 1, 12월 최대 전력 수요가 가장 큰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2018년이 2019년보다 적다. 자, 그러면 2018년 점이죠. 가장 큰 값은 여기에 있고 가장 적은 값은 여기에 있습니다. 차이 값은 14 정도죠. 2019년 가장 큰 값은 여기에 있고 가장 적은 값은 여기에 있죠. 차이값 얼마죠? 20이죠. 이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맞죠.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묻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답이겠죠. 자, 문제 6번은 아주 재미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자, 평가 점수를 이렇게 주고 있죠. 결국은 가중치 문제입니다. 자, 가장 높은 지역, 가장 낮은 지역을 표시하라는 거죠.
내가 가중치 문제 풀이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계산하지 말고 1등, 2등, 3등 그것을 찾아서 이렇게 표시하라 그러죠. 자, 이 문제 보면 자,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재정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어디일까? 결국은 재정 규모가 무슨 변수죠? 종속 변수이고 개인 회원, 단체 회원, 특별 회원 이것이 독립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자, 종속 변수인 재정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은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는 겁니다. 어디가 가장 많죠? C죠. 그러면 답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철도공사 기출문제인데 자, 발문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소모품을 구입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경제원칙입니다. 경제원칙은 최소 비용, 최대 효과죠. 이 문제 역시 변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종속 변수는 총 비용이죠. 독립 변수는 각각의 물품 비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죠. 자, 어쨌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장 많이 찾는 물품이죠. 가장 많이 찾는 물품, 가장 싸게 파는 곳은 어디일까? 비교하는 거죠. 자, 가업체와 라업체가 들어왔습니다. C 다음으로 많이 찾는 물품은 E죠. E, 가격 비교해야죠. 가가 11,000원 가장 적습니다. 자, 이렇게만 비교해도 가업체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풀이법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높은 지역을 찾아야 되겠죠. 이럴 경우 가중치를 가장 높게 둔 항목 체크하면 되죠. 200 이상 체크하고 변성함, 편마함 자 체크하고 상부라지요. 상부 복합사면 두 개죠. 150 이상이죠. 25 미만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했죠. 자, 동그라미 표시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B죠. 이렇게 찾으면 몇 초가 걸릴까요? 다음에는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0점 가중치를 찾으면 되죠. 50 미만이라죠. 50 미만 체크하고 퇴직함이랍니다. 체크하고 하부 없습니다. 상승사면 체크하고 20 미만 자 없습니다. 40 이상이죠. 그러면 역시 동그라미 표시를 가장 많이 받은 지역 2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일까요? 2번이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서 풀었죠. 이것은 교과서 방식, 즉 정통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 비교, 해석이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접근해라. 이렇게 잔소리하는 거죠. 특히 비교를 잘하면 됩니다. 자, 2015년도입니다. 어떤 학생이 인천항만공사 시험 보러 갔다가 가중치 문제 2개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푸느라 시간을 다 빼앗기는 바람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답했죠. 진작에 오지 자스가. 자, 이처럼 특정 개념을 익히고 문제 풀이 프로세스를 익히고 마지막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 학생처럼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이 학생 잘하고 있죠. 해석형 계산형 이렇게 나누고서 답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념 가지고 문제를 보면 많이 풀 수 있고 또 정답률도 높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받으면서 면접 열차 타러 가는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